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일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유흥업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숨긴 채 영업을 지속하다가 지금 적발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어제 도쿄의 최대 관람가인 가부키초의 한 호스트클럽이 종업원과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한 직원이 일주일 넘게 37.5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렸지만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일주일만 쉬고 업소에 복귀했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직원과 접촉한 동료 직원들과 손님들까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들이 이 업소뿐만 아니라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긴급 사태가 해제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쿄에서 카바레 등 유흥업소 종업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발생했고 이 수치는 도쿄 전체 확진자의 34%에 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미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에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요. 각 주 정부들이 봉쇄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가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1만 명을 넘어서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은 봉쇄령 완화 이후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에서 코로나19 발병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플로리다주로 지난 일주일간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4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경제 정상화 재개로 인한 활동 증가와 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오는 8월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 5,7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는 아칸소와 텍사스, 애리조나 등 내륙에 있는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 퍼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분간 미국에서는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동시에 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위대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34쪽 분량의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미국 의회 바닥에 8분 46초 동안 무릎 꿇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경찰이 가진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의 목조르기 체포 금지라든지 몸부착용 카메라 사용 의무와 또 군용 무기 사용 금지와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경찰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 경찰 직권남용 등록부를 만드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정부 관할이라면서 경찰에 대한 자금 삭감과 지원 중단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안이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 여부인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 뉴욕타임즈는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이 경찰 노조와 법 집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많은 제안이 담겼다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법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동의를 얻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네. 일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 한다면서 이념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 결집 시도에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강력한 경찰 노조가 분명히 반대할 민주당의 개혁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인종차별 시위까지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유일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딘가요? 네, 약간 섬뜩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바로 시위대 해산에 사용되는 최루탄을 제조하는 기업 얘기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연방정부 지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체류가스 제조사인 사파리랜드와 또 유통업체 두 곳이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로부터 1억 3,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4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한 건데요. CBS는 연방기관, 경찰 당국, 또 외국 정부의 체류가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파리랜드는 이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지난 4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정부의 체류가스 사용이 시위대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주 1,000명이 넘는 미 의료진과 학생들도 체류가스 등 호흡기 자극제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인다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중보건당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체류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침을 하게 되고 당연히 마스크를 좀 벗게 돼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실험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 미 육군이 2014년 훈련병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체류가스 노출과 급성호흡기 질환 진단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소식입니다.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을 했네요. 네, 지난달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힌 호베르트 아제베도 현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가 현지 시각으로 8일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요. 이 WTO는 한 달 동안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전체 164개국 회원국의 선호도 조사와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 두세 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을 치르게 되고요. 164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무총장직에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 통상 사무총장 인선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8월 말 사임 의사를 강력히 밝힌 상태여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한편 지난해 미국 정부가 WTO 상소위원회 선임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현재 WTO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WTO를 이런 상황에서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누가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이 아프리카와 유럽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내세우고 있고 유럽은 기존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번갈아 사무총장을 맡았던 관례상 현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인 만큼 이 차기 사무총장은 유럽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5년과 2013년 후보를 냈지만 모두 탈락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중도 사임한 배경에는
WTO가 중국을 특별 대우한다면서 비난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차기 사무총장 인선에 미국이 직접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사람이죠. 이토 시오리 씨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서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는 지난해 12월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일어났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당시 가해자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언론인 중 한 명이어서 형사소송이 기각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 역시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하스미 토시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이토 씨를 상징하는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는 시험삼아 거물 기자와 잡았어. 베개 영업 대실패 등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2차 가해를 한 만화가에게 이 글을 삭제하고 사죄할 것을 이토 씨가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만화가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죄를 거부한다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이토 씨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게 한다. 더 이상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만화가와 그의 동조에서 리트윗한 2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일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토 씨는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성피해를 호소했는데 이 만화가가 올린 트위터 글은 원한이나 금전 목적의 허위 호소라고 단정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악질이다. 성피해에 이은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